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바라보는 방식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정교하고 또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드는데 코드가 100만 줄이 필요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요. 그 100만 줄을 딱 40일 만에 완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모든 개발 과정을 단 한 사람이 이끌었다면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무슨 SF 소설 같은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신정규 대표와 backend.ai Go라는 앱에 대한 진짜 이야기죠. 이야기의 시작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이때 프로젝트를 딱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바로 시연이 가능한 MVP,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프로젝트 규모는 순식간에 100만 줄의 코드로 불어났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혼자서 40일 만에 100만 줄이라니? 그 비밀은 바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발 방식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워크플로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파일럿처럼 AI의 도움을 좀 받는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인간은 이제 코더가 아니라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들은 각자 파트를 맡은 단원들이죠. 이 거대한 AI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신정규 대표가 정립한 이 방식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심은 코드를 직접 짜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짤 AI 코더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AI랑 대화를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죠. 두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프로젝트의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AI 에이전트들이 참고하고 따라야 할 핵심 미션과 규칙을 하나의 문서로 딱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개발 과정 자체를 자동화시켜줄 아주 전문화된 AI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빌더들을 AI에게 만들려고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단순히 AI가 내놓은 코드의 버그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AI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계산하도록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그냥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똑똑하고 유능한 팀원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자,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요. 이건 단순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변화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인간이 짠 코드가 거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80%가 강력한 AI 모델, 즉 핵심 엔진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로직과 UI, UX는 이 AI 모델을 감싸는 얇은 껍데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건 코드의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가치는 어디로 말까요? 바로 인간의 역할로 옮겨갑니다. 더 이상 한 줄 한 줄 코딩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감독이자 전략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거의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특정 목적만을 위해 잠깐 만들어졌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인스턴트 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앱스토어에 영혼이 남아있는 그런 앱이 아니라 오늘 이 회의를 위해서만 필요한 앱 같은 것들이요. 당연히 창업의 문턱은 엄청나게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빨리 만든 앱을 어떻게 유지 보수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가치는 코드 자체가 아니라 그 앱을 만든 브랜드와 신뢰도에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거든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인간이 겪어야 할 부담이죠. 신정규 대표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40일 동안 3년은 늙은 것 같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인 코딩 노동은 줄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부담, 즉 인지 부호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형태가 바뀐 거죠. 쉴 새 없이 AI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그 정신적 압박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이 굉장히 중독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마치 모바일 게임에서 랜덤 아이템을 뽑는 가차처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누르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누르게 되는 거. AI한테 명령을 내리고 잠시 기다리면 멋진 결과물이 짠 하고 나오는 그 순간. 그때마다 도파민이 확 쳐지면서 도저히 이 작업을 멈출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비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건 그냥 더 좋은 망치 같은 새로운 도구가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그 궤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컴퓨팅의 역사를 돌아보면 거대한 전환점이 몇 번 있었어요. 1960년대에 천공카드에서 키보드로 넘어오면서 기계와 직접 대화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는 데스크톱에서 웹과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 서비스가 됐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2020년대에 우리는 세 번째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왜를 던지면 AI가 어떻게를 해결해주는 시대로의 전환. 코드가 아닌 의도로 개발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진짜 정신이 아찔해지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의 속도인데요. 단순히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 빨라지는 가속도 자체가 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2년 동안 겪게 될 변화가 어쩌면 지난 10년의 변화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죠. 결국 창작의 본질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단순히 AI를 잘 쓰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만의 고유한 작업을 더 빠르게, 더 잘하기 위해 나만의 AI 도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당신은 또 무엇을 만들어 내시겠습니까?